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진구 의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잘 들어보고 유권자 여러분께서 올바르게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데요.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토론의 시작에 앞서서 오늘 출연한 후보자들의 경력을 화면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부산 진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산 진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들과 관계자들도 참석해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진행 방식 결정과 공통 질문 선정 등 토론회 전반에 대한 책임과 함께 관리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자, 오늘 진행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후보자들이 기조 연설을 하시고요.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과 상호 토론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시작과 동시에 텔레비전 화면 하단에 남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발언 도중에 남은 시간이 30초일 때부터 앞에 놓인 전등이 켜집니다. 10초가 남으면 이 전등이 깜빡거리고 시간이 초과되면 전등이 꺼지고 마이크도 꺼집니다. 미리 시간을 잘 조절하셔서 토론에 임해 주시고 상대 후보를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후보들의 기조 연설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을 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류영진 후보부터 기조 연설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진구 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산 진구을 국회의원 후보 류영진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강한 정부는 국회가 뒷받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 류영진을 선택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위기를 국민과 함께 돌파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이현승 후보 기조연설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진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동네 사람 미래통합당의 이현승 후보입니다. 지금 오한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싸우고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이른 새벽부터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긴 줄을 보면은 저절로 그 한숨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그 시민들의 성숙한 배려의식을 보면서 일말의 희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 없는 소득 주도 성장, 잃어버린 일자리, 일상이 된 북한 미사일 도발, 그리고 외교는 고립되었고 사회정의는 실종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민생이 우선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네, 두 후보님의 기조 연설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순서에 따라서 답변은 2분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식당 등 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내몰리는 등 경제적 피해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자, 이는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승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2분입니다. 예, 지역 주민 여러분, 우한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경제가 엉망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실패한 정책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시장을 돌아다녀봐도 골목도 슬렁하고 식당에 손님이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해서 서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서민들은 소득이 늘기는커녕 줄어들었고 소비할 돈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해 자영업자 폐업 건수가 작년보다도 2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한두 달만 영업을 못해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 대출 받으러 갔다가 상담 예약도 못하고 돌아가는 국민이 부지기수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폐업 위기에 내몰린 상인들의 소득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영세 상인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를 하고 각종 세금을 유예하거나 감면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올해 예산 512조 중에서 약 100조 원을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을 해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대책과 함께 추락하는 국가 경제를 다시 되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당장 폐기하고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제 부문별로 완화를 시키고 노동시장은 유연하게 만들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을 우선하고 탈원전 정책 과감히 폐기시키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이번에는 류영진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분들께서 얼마나 힘들어하십니까? 가게들 보면 손님이 없어서 제가 위로를 드립니다. 그럼 오히려 가게 사장님께서 내만 힘드냐? 다들 힘들다. 같이 이겨내자 하는 말씀을 듣고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그래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 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세대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시에서는 연매출 3억 이하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결정됐고 또 구청에서도 1인당 5만 원씩 4인 가족 기준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곧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좀 지속된다면 일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좀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지원할 때 모자란 재원은 국채나 또는 시에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지속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3천만 원 대출을 받습니다. 연리 1.5%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 이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출에 대해서는 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 이자 부분을 시가 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하고 협조를 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고 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중소장업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함께 이겨냅시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후보자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상호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주도권은 한 후보자에게 5분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이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다른 후보자에게 1분 이내에서 질문을 하시고요. 최소한 상대방의 답변을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류영진 후보부터 먼저 토론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현승 후보께서 자기는 부산 진구에서 태어나고 부산 진구에서 살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재산 이번에 공개 그 사항을 보니까 이현승 후보께서는
부산 진구에는 집이 없고 강남에 집이 두 채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본인 소유로는 한 24억짜리 정도 최고가입니다. 매매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고 또 배우자분께서는 최고 매매가 18억 되는 아파트를 서울에 가지고 계시고 부산에 집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생활하고 서울에서 살고 계시는데 부산은 출장 오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제가 96년부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약 10년간 일을 했어요. 서울에서 전세를 살다가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36평인데 물론 국회의원 당선되기 훨씬 전인 2003년경이에요. 근데 그 집이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가치가 조금 올랐고 또 전세를 저희들이 살려다가 어차피 집을 조금 보태가지고 전세값에 보태서 살 집을 장만한 겁니다. 근데 집값 누가 올려놨습니까? 현 정부가 올려놨어요. 부동산 가격 잡으려고 현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19번이나 올려놓고도 실패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참모들. 근데 이게 한 채가 아니고 두 채입니다. 또 이 배우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이게 미도 아파트라고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국토건설위에 계시면서 모범을 보여야 될 분이 강남에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개는 또 재개발 아파트. 지금 하시는 거는 100명밖에 안 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우리가 지금 재개발에 들어가가지고 이사를 하게 된 입장이어서 그래서 이왕 이사를 하는데 전세금을 주고 이사를 하기보다는 다시 저희들이 그 전세금보다 조금 더 보태서 집을 산 게 미도 아파트입니다. 그게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산 거죠. 근데 정당하게 투자를 한 거를 마치 우리가 부당 이익을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3분의 1이 다주택자고 지난 3년간 평균 3억 이상을 이득을 보았다 그래요. 이낙연 전 총리도 강남에 집이 있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집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셔야 되는데 본인을 이야기를 묻는 거고요. 그럼 이번에 재산 공개하는데 보니까 부산인들 중에서 재산 정식 1위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 아니고 남을 이야기하시지 말고 자기 이야기를 설명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집이 두 채 어떤 경우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부산분이 강남에 집을 두 채나 가지고 있고 부산에서는 지금 세금을 안 내고 있잖아요. 부산 진구에서는 강남이 세금 다 내죠. 그러면서 부산 진구를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는 서민들이 볼 때는 맞지 않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 집값 오른 데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지금 경부선 서초 집 있는 근처에 경부선 지하가 있고 그 지하가 지금 진행이 국회에서 되고 있고 경부선 지하에 대해서는 우리 연석 의원님 전에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잠깐만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다른 질문이 이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 부산 지구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님 계시고 저는 부산 내려올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저와 함께 있는 거 더 원하십니다. 제가 집이 있는데 왜 또 부산에서 또 집을 또 사야 됩니까? 부모님은 저와 함께 있는 거 원하기 때문에 저는 효도하는 차원에서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버님 돌아가셨고 어머님 지금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매일 어머니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시간보다도 부산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 8년간 비행기를 1140번 탔습니다. 400km, 40만 km 이상인데 그런 지구 둘레 10바퀴를 제가 오가면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부산에 그렇게 살고 계시다는데 제가 볼 때 판단할 때는 그 부산에 사는 게 아니고 서울에 사시면서 출장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현성 의원님께서는 참 부동산도 기재지만 주식도 기재인 게 2013년도 처음 되실 때 HLB 주식이 만주인데 그 당시에 제가 봐가니까 시가가 10,000원인데 이분의 작년도 초에 보니까 이게 20억까지 갔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면 시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때까지 국회에 들어와 주식을 사고 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주식은 97년도경 미국 유학 갔다 온 친구들 같이 투자한 금액인데 그게 지금 그 가치에 올라간 거예요. 저는 투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의 시간을 모두 쓰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류영진 후보가 주도권을 가진 상호 토론. 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이현승 후보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지난 2018년도에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에 의해 가지고 젊은 청년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었죠. 그 친구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온라인 청원까지 넣어가지고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윤창호 법안이지요. 따라서 우리 부산은 어느 지역보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후보자 그 공보를 보니까 유영진 후보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벌금 1,000만 원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경위로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지금 이현승 의원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예. 1,0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1,000만 원이라 방금 하셨잖아요.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이고 100만 원. 오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반성을 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7년도로 지금 되어 있지만 2016년도 연말에 우리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고 소주 몇 잔을 마셨는데 대의원을 불렀는데 오질 않아요. 그래서 술이 깨끗이 하고 갔는데 그 기준을 조금 넘어서 그 100만 원 최하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부터 운전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인간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자와 다름없습니다. 음주운전 근절돼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그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7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는데 아시죠? 음주운전, 병력 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 증식, 위장 정입, 영구 부정행위, 성관련 범죄 등 이 하나라도 해당되면 임용을 원천 배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유영진 후보는 차관급에 불과한 식약처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거쳤다면은 이 청와대 7대 인사원칙 중에서 음주운전하고 병력 면제 등 2개나 걸리는 인사 부적격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은 유 후보는 공천받을 자격이 없어요. 국회에는 입법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음주운전 전과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를 하는 거는 질문 시간 쓰셨습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예, 잠깐만요. 그 방금 그 이현승 후보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청와대 그 7대 조항은 10년 안에 음주운전 2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 저는 10년이 훨씬 지난 14년 전에 한 건이라서 그거는 통과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방금 병력 면제라는데 병력 면제가 청와대 그 조항은 아니고요. 병력 기피가 해당되는 거고 병력 면제야 병이 있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은 병력 면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청와대 검증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금 하신 그 말씀은 전혀 사실을 잘 모르고 병력 하신 면제의 사유가 말씀입니다. 뭐죠? 병력 양안부동 씨입니다. 근데 그 다른 인터넷 다른 자료를 보니까 또 가정 형편 때문에 또 군대 안 갔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 그거는 있는데 가정 행위 또 다른 때문에 거네. 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대학을 갔다는 거지 가정 행위 예. 때문에 군을 갔다는 말 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좋습니다. 그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고요. 또 저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유 후보만 군대 다녀오시지 않은 것뿐만 아니고 그 아드님도 방산특례인가 거기에서 군대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거를 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그거에 대한 답변 아니 잠깐만요. 제 질문 시간이니까 저는 그 주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그 유세 장소와 시간 협의를 제안해 가지고 서로 지난 일요일 날 잘 했죠. 근데 그 제가 지난 일요일 떠난 후에 우리 후보께서는 저보고 지난 8년간 도대체 현재 국회는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 후보 공보문을 보니까 경부선 폐선에 뭘 하겠다. 범천 차량기지 이전은 뭘 하겠다. DRMO 기지 발화는 뭘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경부선 폐선 계획 누가 이뤄냈습니까? 질문 정리해 주시죠. 범천 차량기지 누가 했는데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뤄낸 업적이에요. 여기 대해서 우리 인정을 못 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답변을 묻는 묻습니까? 그 아까 답변을 먼저 드리면요. 그 우리 또 그 자식 문제가 이야기했는데 만기 제대 입영이고요. 입영을 한 거는 산업체 요원으로 3년을 근무해서 예,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방산특례가 아니고 산업체 요원으로 3년간 근무하고 그 입영으로 해서 만기 제대를 된 거고요. 사실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부선 그 지금 뭐 그 이전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성 있게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국토건설의 그 자료를 챙겨보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했습니까? 예? 그럼 누가 했습니까? 이거 경부선 폐선하고
그거는 정부하고 국회가 한 거지. 그 여성의원이 하셨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고 여성의원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아니 이루어지니까 여성의원 가만히 지역구에 있으면. 했다는 거지. 그 아니요, 여성님이 했다는 건 제가 주도를 해가지고 상임위에서 그걸 의견을 이끌어내고 국토부의 동의를 받고 계속 추진합니다. 그런데 왜 반대를 하셨어요? 지하 경부선 지하에 제가 대해서는? 반대인 줄알아서 그건 나중에 토론할 때 다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죠.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토론해서 다시. 네. 아유, 10분이 아주 빨리 지나가네요. 5분씩 주도권을 드린 상호 토론 아주 열띠게 진행됐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부산의 중심지로 불리는 서면 지역은 그 명성에도 불구하고 즐길 거리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물론 전포동 카페거리가 있긴 하지만 서울의 대학로나 인사동처럼 특화된 테마거리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합니다. 자, 그렇다면 서면을 문화의 거점인 테마거리로 육성해서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각 후보들께서는 2분씩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헌숭 후보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서면은 사통 팔다라는 부산 최대 번화가지요. 교통, 금융, 의료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텅 빈 거리와 가게를 보면은 정말 한숨이 날 정도입니다. 서면에 새로운 문화 테마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더욱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서면에는 메디컬 스트리트, 점포 카페 거리와 같은 부산만의 새로운 테마 거리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 현역 의원으로 일을 하면서 KTNG 상상마당과 e스포츠 경기장을 유치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이제는 서면 일대를 단순히 먹고 쇼핑하는 공간에서 즐기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리만의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점포 카페 거리의 전리단 길을 젊음의 보행 거리로 조성을 해서 차 없는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전을 위해서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실시 중인 범천 철도 차량 기지와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를 연계해가지고 호텔, 컨벤션 센터를 포함한 의료 관광 산업을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판교 테크노 밸리에 맞먹는 대한민국의 대표 메디투어 밸리를 만들어가지고 부산의 의료 관광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천을 중심으로 볼거리, 실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에 정보사령부가 있고 부산교통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비즈니스 복합센터와 함께 도심공원을 결합한 비즈니스 파크와 근대 역사박물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산업적 위상을 되새기고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해서 그야말로 서면을 재창조하겠습니다. 네. 자, 서면을 전국적 명소로 만들 방안 이헌숭 후보였고요. 이번에 류영준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진구에 있는 서면이 옛날에 부산의 중심이었습니다만 요즘 동부산근 개발은 되고 또 서면 도심지는 좀 쇠락했습니다.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인데 마침 우리 서면은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하고 서면 문화 또 관광 쇼핑 스트리트 메디컬 스트리트하고 연계해서 어떤 것이 이 서면에 사람들이 끓게 할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문화가 대세입니다. 문화가 경제입니다.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이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외국에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을 지금 젊은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서면 부전몰 또 서면몰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전포동에 가는데 좀 거리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을 고치하고 또 전선지종화 사업을 하고 가로수 정비해서 쇼핑을 마음대로도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방금 우리 연성님께서 말씀하신 정비창을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저는 문화 콘텐츠 모이는 K-팝 공연장 또 버스킹 거리 해서 서면하고 연관해서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넘어서 세계의 젊은이들이 서면에 모여서 문화의 메카로 만든다면 지금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서면에 많은 상권이 활성화되고 서면이 발전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또 서면은 홍대보다 더 큰 상상마당이 올 5일인가 6일인가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서면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버스킹도 하고 문화축제도 넘기면서
전체의 아시아의 젊은이들보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서면에 모여들고 하는 그런 기반 시설을 제가 국회의원 되면 꼭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면을 전국적 명소로 만들 방안 공통 질문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시 공통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진구에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전통시장이 있지만 전국적인 인지도를 내세우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부산 진구 지역의 전통시장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그 자갈치 시장처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도 각각 2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류영진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온라인 시장도 커지고 또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들이 생기면서 전통 시장들이 참 어렵습니다. 옛날 문화가 남아 있는 곳이 전통 시장인데요. 전통 시장을 왜 많이 이용 안 하는가 살펴보니까 우선 전통 시장에 오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오기가 불편합니다. 다음에 또 전통 시장에서 또 화장실도 잘 없고 해서 그런 기반 시설들을 정부 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야 전통시장에 손님이 좀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쪽에 그 평화시장 같은 특화시장은 그 패션으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이걸 좀 더 서울의 동대문시장 그 시장처럼 좀 키워서 부산도 그런 산업들이 좀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하시는 분들이 힘든 부분이 요즘 그 온라인 시장이 크기 때문에 자꾸 그 매출이 줄는데 배달 앱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근데 요즘 얼마 전에 발표했지만 배달 앱 하는 데서 수수료가 너무 많아서 중소상인들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힘들어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공공 앱을 좀 개발해서 전통 상인들이 이용하면 그걸 이용하면 충분히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군산에서 우리 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부분이 한 업소당 거의 한 25만 원 정도 전략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또 그하고 협의해서 부산시만의 배달 앱을 만들어서 공공 앱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또 그 전통 시장들을 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산 진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이현승 후보십니다. 예,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온 국민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뭐 우한 코로나 사태도 있었지만은 그 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그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하면서 국가 경제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맨 먼저 우리 그 전통시장부터 그 타격을 받습니다. 제가 시장을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장사가 안 돼서 진짜 못 살겠다 이래 아우성입니다. 우리 부산 진구 얼 지역에는 전통시장이 한 17곳 정도 이래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난 8년 동안에 재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좀 전에 그 주차 문제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평화시장 주차타워 2개 동을 설치를 해가지고 15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개금 골목시장, 서면시장 시설이 전반적으로 많이 낡았는데 아케이드 간판, 바닥, 소방시설, 화장실 전부 다 그 보수를 했습니다. 또 가야시장에는 비 가리개, 점포 놀이터 시장도 소방시설을 그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년간 우리 그 지역의 전통시장에 투입된 예산이 총 75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수준으로 될 때까지 시설 현대화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지금 점포 놀이터 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더 필요하고 서면시장에도 전기 설비 교체가 필요합니다. 범천동 골드 테마거리 정말 그 특화된 시장인데 한강 이남의 그 기금속 거리로는 가장 큰 곳이죠.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돈과 사람이 몰리니까 지역 전체에 활기가 도는 거죠.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당장 폐기를 하고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적극 보장해 줘야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부산 진구 1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상호 토론 순서인데요.
자, 앞서 마찬가지로 한 후보당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5분 가진 후보께서는 질문은 1분 이내에 그리고 상대 후보 답변은 30초 이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현승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그 유 후보께서는 그 선거 공보물에 능력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그 초대 식약처장을 하신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내세우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8월 그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계란과 닭고기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닷새 만에 국내 농가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유 후보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낙연 총리가 질책했다는 그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일보에서 낙하산 적폐 적나라하게 보여준 유 식약처장의 무지, 한겨레 총리 질책을 짜증이라 말하는 한심한 식약처장, 서울경제 이 총리 유영진 경장 짜증 아닌 질책, 청와대도 유영진에 우려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 능력 있게 제대로 대처를 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살충제 계란 사건은 그 식약처가 유통을 담당을 하고 생산은 농림축산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부분은 농림축산부 소관인데 정부 초기에 그걸 농림축산부 소관이라고 하면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 안았고 맞고 안았고요. 그러고 그 능력이 없다 이렇게 짜증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상도 사람이고 서울에 또 처음 가다 보니까 말 실수는 하나 있었던 거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식약처장 끝날 때 식약처에서 직원들이 최고의 처장이었다 그래 칭송을 하고 많은 그러고 잘했다는 건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계속 보면은 그 식약처장 당시에 살충제 계란 파동 와중에 복무 규정을 어기고 사흘간 휴가를 갔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도 했다. 뭐 이런 그 지적도 있습니다.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예, 예. 17년도 그 국정감사 속기록을 보니까 당시 그 식약처 직원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질의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까지 했다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 초기 대응도 제대로 못하는 위기 관리 무능, 조직 관리 못하는 리더십 무능, 총체적 무능의 결정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제가 식약처장으로 갔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였죠. 부산에만 살았고 또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고 또 그 부산에서 저도 약국을 하고 또 약사회장을 했습니다만 약사회장 한 건 빼고 촌에서 약국하다가 식약처에 왔나 온갖 언론들이 지금 공격했습니다. 보수 언론하고 야당이 공격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 또 부산 지방 사람이란 이 이유로 공격을 받았는데 그 내용들은 하나같이 사실이 아니고 뒤에 밝혀졌고 TV조선에서도 또 저를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대책 중재위에서 사과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 후보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후보께서 그 식약처장이 전통 관료로서 그 식약처장으로 취임을 하신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 기여한 소위 말하는 그 낙하산 인사로서 갔어요. 이 언론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하산 인사의 적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고 언론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판에 그렇게 했고요. 그 뒤 거의 2년 동안 최고의 처장이었다고 찬사를 받고 지금도 식약처에서 직원들이 처장님이 있었으면 이 위기도 잘 돌파해냈을 거다. 잠깐만, 제가 질의할 시간에 계속 좀 질의를 할게요. 그럼 청와대도 그 당시 우려 메시지 보냈다는 기록이 우려 나와 메시지 있고. 아니었고요. 저한테 격려 전화 왔었습니다. 자, 우리 울산시장 송철호 후보 이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개입을 했다는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당내 경선 후보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에 보니까 우리 그 지역은 별 연고가 없는 유영진 후보가 그 지역위원장을 받는 과정을 보니까 오랫동안에 구청장도 출마하고 국회의원도 출마한 그 민주당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있던 조모라는 분이 뜬금없이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대표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분이 특별히 공항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이 가고 나니까 유 위원장이 부산진의 지역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정리하시죠. 매우 의아해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지역 관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저 20대부터 이 지역을 눕히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은 앞에 위원장은 국회의원 올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그분이 그 자리가 안 거는 그분한테 물어보셔야지 저한테 물어볼 내용은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 방금 청와대에서 우려를 했다는 건 아니고, 그때는 김종석 실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힘내시라, 청와대 계속 지원한다, 지지한다. 그런 언론에서 마음대로 쓴 거죠. 네, 마이크가 내려갔네요. 자, 이현승 후보가 5분 주도권 가진 상호 토론 순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류영진 후보가 주도권 5분을 갖고 계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경부선 지하화는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부산을 중요해요. 한 단계 더 네. 도심지를 발전시키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는 그 경부선 지하화가 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경부선 지하화하는데 우리 연석 의원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유 후보께서는 경부선 지하 사업이 어떤 거예요? 아니 그 좀 제가 물어서 답변해 보시죠. 경부선 철도 지하 사업은 구포에서 배강서 밑에 지하로 해가지고 부산역까지 지하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16.5km. 예, 예. 그런데 그게 지금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그 길로 지금 KTX가 하루에 8왕복밖에 다니잖아요. 그 8왕복을 없애기 위해서 1조 원 이상 되는 그 돈을 투입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지하화 사업은 반대를 했고, 지하화 사업은 제가 지금 벌이고 있는 부산역 이런 철도시설 재배치, 그게 작년에 국가기본계획으로 고시가 아니 되었습니다. 그럼 방금 그러면 우리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우리 연성께서는 반대하신다는 이겁니까 지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잠깐만요. 범천동 철도 차량 기지를 이전시키고, 제가 하는 그 공약에서는 그 경부선 지하화하고 철도 재배치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아닙니다. 절대 그 재배치 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8년간 추진해온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경부선 철도 시설 재배치가 이루어졌고, 말씀하신 지하화는 이번에 새로 됐기 때문에 새로이 35억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서 국가 사업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 라디오 인터뷰를 보니까 국책 사업을 결정된 것처럼 계속 아니, 주도하시면 다시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부산 시민들의 염원이고요. 그 지하화에 대해야 남북이 나눠진 게 하나로 됩니다. 그리고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16.5km, 한 1조 6천 그 예산이- 되는데요. 예산이 그게 얼마입니까? 1단계는 냉정에서 범일까지를 1차화 하는 거고, 2단 단계적으로 하자는 건데, 연성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서 경부선 지하화하는 거는 해주더라도 내년에 해주자. 그리고 내년 총선에 해주면 불리하니까 이번에는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한 거, 이거 사실 맞습니까? 그 메시지는 엉터리고요. 재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 내용이 정확하게 된 거 이게 아닙니다. 국제신문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인데요. 신문에서 제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자기들이 그걸 합니까? 그래서 그런 그럼 언론이 아까 말씀하신 언론이 그럼 저 정성입니다. 묻겠습니다. 예, 국제신문이 이걸 위조를 했다는 겁니까? 재구성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구성했다는 겁니까? 너무 카톡을 재구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거기서 제 카톡을 재구성했다는 게 인정이 되면은 그럼 어떻게 사과하시겠습니까? 아니, 저거 아니고 저는 국제신문에 나온 아니, 내용을 국제신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니까. 국제신문에 나온 거를 지금 한 거죠. 제가 마음대로 어떻게 이현승 의원님의 그 메시지를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카톡을. 국제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국제신문에 나온 그래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야기한 거. 분명히 재구성된 거라고,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당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중앙당에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침 그 예찬 대표께서 오셔서 부산의 그 지하화, 경부선 지하화는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당에서 중점 지원 사업으로 밀겠다. 그렇게까지 언론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현승 의원께서는 경부선 지하화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오늘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 현재 그림도 아직 제대로 못 그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어제 이해찬 총재께서, 이해찬 당대표께서 우리 부산을 방문하셨는데, 어제 우리 부산 비하 발언으로 지금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를 아주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러면 우리 유영진 후보는 우리 부산 시민을 그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분명히 교통이 차가 막히고 초라지 따라오는 아니요. 표현을 쓰지 그게는 않습니까? 이해찬 대표께서 부산이 좀 발전이 좀 더디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좀 초라 모습이 안타까워서 부산이 좀 발전이 돼야 된다. 지금 정권 교체된 그래서 아니 3년이 잠깐만 지났고 저 이야기 제가 질문 안 시장 했습니다. 파악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그 경부선 지하화하는 거는 중점 사업으로 그 정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고요.
그거는 또 앞으로는 이게 지하화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질문 정리해 쉽습니다. 예, 자, 제가 좀 한 가지 짚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시면서 냉정에서 범일까지 1차 그 지하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전혀 우리 이거 현안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경부선철도가 구포에서 잠깐만, 부산을 가는데 저 주도권이죠? 냉정에서 답변 시간입니다. 냉정에서 답변 시간 냉정에서 범일까지 그거를 지하한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동네 사람 붙잡고 냉정에서 범일까지 지하하려고 부산을 그 합니까? 그거는 전혀 엉터리예요. 근데 5분의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자, 못다 하신 말씀은 이제 다음 답변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후보에게 각각 5분의 주도권을 드린 상호 토론 순서였고요. 다시 공통 질문에 답하실 순서입니다. 자, 이번 질문은 서면을 중심으로 중앙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되면서 수시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서면의 특성상 택시나 영업용 차량의 주정차가 불가피해서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뭐 많은 예산을 들인 버스 전용 차로를 철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씩 답변 시간이 있고요. 류영진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서면 BRT로 좀 차량 유통이 조금 더딥니다. 그 사업은 전임 우리 서병수 시장께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걸 오거돈 시장이 실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버스 중앙차로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선 부산하고 서울하고 좀 다른 부분은 부산은 버스 전용 차로에 들어가는 좀 택시가 좀 들어가면 유통이 좀 수월할 건데 택시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버스 전용 차로에 들어가는 그 도로교통법에 노선버스 또 36인승 또 긴급 차량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승객을 태운 택시가 버스 전용 차로로 들어갈 수 있으면 조금 쉽게 유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개정을 하려면 그에 들어가는 그 차량 제한을 중앙에서 정할 것이 아니고 서울하고 부산하고는 또 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하는 형태로 법을 개정하면 승객을 태운 차량들은 그 중앙차로로 좀 들어가면 좋겠고, 그다음 중앙차로로 서면은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점포라든지 우회 순환도로를 조금 더 확장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점포 우회도로 쪽은 지금 점포공사가 지금 확장도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성 의원께서 국토에 계시는데 예산을 좀 한꺼번에 제대로 좀 가져오시면 좀 확 뚫려가지고 좀 낼 건데 지금 예산을 지금 어중간하게 가져와가지고 지금 뭐 반 정도밖에 되고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부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도출해 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현승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금방 유영진 후보 답변을 보니까 얼마나 부산 현안이 무지한지 저는 알겠습니다. 우리 그 BRT 예산을 제가 적게 가져온 게 아니고 충분하게 국토에서 많이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거돈 시장님께서 당선되자마자 BRT 사업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판단을. 그래서 예산이 몇 달 동안 지연되고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하는 게 좋은지 어쩐지 공론화시킨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하니까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그 정도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BRT는 정말 그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 사업이에요. 새로 도입한 건데, 서면은 아시다시피 부산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교통 요지예요. 옛날부터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서면을 우회하는 우회도로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8년 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점포로를 확장을 하고 부산에서 가장 붐비는 황령산 입구 문정교차로 지하차도 사업을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한 25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내후년이면은 문전 지하교차로가 완성이 되면은 서면 일대의 교통 혼잡도 훨씬 줄어들 겁니다. 뿐만 아니고 현재 그 사상에서 해운대까지 지하 대심도 고속도로 구간이 지금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정말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산시나 국토부 관계당국과 많은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그 BRT가 지금 서면에서 멈춰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서면에서 사상까지 또 서면에서 충무동까지 계획도로 공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일부 구간에 그 정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10년 전에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교통 상황을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BRT로 인해 가지고 서민 지하상가 매출이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네.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 교통정체 해결 방안에 대한 두 후보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벌써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당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리고요. 마무리 발언은 미래통합당 이현승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 진구 주민 여러분 TV 토론 그 잘 보셨죠? 정말 무능하고 뻔뻔한 문재인 정부 3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번 4.15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 이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먹고 사는 민생이 먼저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힘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저 이현승은 부산 진구에서 태어나고 자라 누구보다도 우리 동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서울 부산 1140회 약 40만 킬로 지구 둘레 10바퀴 거리를 오가면서 우리 부산 진구의 기분 좋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냉정에서 범일 경부선 철길을 걷어내기 위한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를 이끌어냈고 범천동 철도 차량 기지 이전을 위한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관철시켰습니다. 지금 부산 최초로 터널 상부를 복개를 했습니다. 수정 터널 상부 공간을 복개를 해가지고 공원화했습니다. 그야말로 단전된 가야 지역 생활권을 하나로 복원시키고 주민들의 사무질을 더 높였습니다. 우리 부산진 소방서가 그동안 동구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부산진구 점포도로 옮겼습니다. 개근 파출소, 범천 일동 파출소 신축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산 진구가 낳고 키운 우리 동네 사람 저 이현성을 삼성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부산 진구 더 큰 발전, 중단 없는 발전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이현성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무리 발언 더불어민주당 류영진 후보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 진구가 왜 이렇게 낙후되고 발전이 더딘지 의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부산은 보수당에서 국회의원 의석을 싹쓸이하다시피 했습니다. 보수당에 몰표를 줬는데도 왜 우리 부산은 발전이 없는지, 왜 이렇게 발전이 더디고 힘든지 의아했습니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산 시민, 부산 진구 국민들께서 답을 찾았습니다. 부산의 발전은 그들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부산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당선과 사익을 위해서 부산 발전은 뒤로 밀려난 것입니다. 부산 시민, 부산 진구 주민 여러분, 이제 바꿔야 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고귀한 한 표로 직접 바꿔주십시오. 마음과 가슴으로 뜨겁게 부산을 사랑하는 저 유영진 반드시 실천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부산 발전 확실히 이루어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유영진을 선택하면 부산 진구가 바뀌고 또 부산이 바뀝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꼭 승리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늘 소통하면서 소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 되겠습니다. 기호 1번 유영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진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마련한 부산진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셨습니다.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이 토론회가 끝나고 잠시 후 오후 5시 30분부터는 부산진구 을선거구에 입후보한 다른 후보자의 연설회가 방송됩니다. 역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와 연설회 후보자 선정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방송 내용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네이버 TV 다시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다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부산진구 을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